마지막 그 세 번째 그 파트는 그 온라인 그 수업 운영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제시된 자료는 뭐 플립 러닝 그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혼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수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수업들을 제가 한번 교수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수업 사례는 그 유기화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그 사범대학 그 화학교육 전공하고 계시는 그 차정호 교수님 수업인데요. 뭐 제가 상당히 또 좋아하는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뭐 수업을 워낙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뭐 블리트 러닝, 뭐 PBL 수업 등 그죠?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그런 뭐 교수님 되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그 처음으로 이렇게 기획 출판한 책이 되겠는데요. 그 플립 러닝 그 이해와 실질한 그 책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학습 그 강의 동영상 그 내용 구성을 한번 보시면 그죠? 뭐 차정욱 교수님께서는 항상 강의 동영상을 만드실 때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그 서론, 그 본론, 그런 결론의 그런 구조를 가지도록 이렇게 그 설계를 하고 계십니다. 밑에 그 표를 보시면 그죠? 먼저 도입, 그리고 학습 목표 제시, 그리고 개념 설명, 그리고 문제풀이, 요약 순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도입 부분에서는 교수님의 그 재미있는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약에서는 그 주교재 텍스트에 있는 그 문제를 갖다가 그죠? 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한번 그 추가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차정호 그 교수님의 그 강의 동영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죠? 먼저 도입부에서는 그 차정호 교수님 본인의 그 사진을 이렇게 그 탑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목차를 그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학습 목표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필기를 이용해서 그 개념을 그 설명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실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또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죠? 학생들의 이제 이런 어떤 개념 설명을 가지고 실제 문제풀이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 PPT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죠? 주교재 텍스트에 그 실려 있는 그 문제들 중에서 학생들이 꼭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 그 번호들을 이렇게 그 제시를 그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정호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통짜로 이렇게 그 올리지 않으시고요. 그죠? 보통 한 주차에 그 영상을 갖다가 한 4개에서 한 6개로 이렇게 분절해서 이렇게 그 지금 올리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영상을 제작할 때 이렇게 분절해서 올리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차시 영상이 20분을 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설정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그 주의 집중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제작을 하셨고요. 그 한 학기 동안 전체 영상을 갖다 76개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정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뭐 참조할 만한 뭐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업은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플립 러닝 수업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사전에 이렇게 강의 동영상을 갖다 시청하고 난 뒤에 그죠? 이렇게 그 실제 학교 와서는 그 학생들이 그 다양한 그런 활동을 그런 수행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전 강의 동영상을 갖다 듣고 오게 되면은 먼저 교실에서는 먼저 교수님께서 먼저 그 사전 강의 동영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먼저 이렇게 또 강의를 좀 해주시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 그 학생들이 그런 어떤 그 소그룹 활동을 그런 진행하는 그런 어떤 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소그룹 활동을 그런 진행할 때는 그죠? 한 3명에서 4명을 갖다가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설정을 그 해뒀고요. 그리고 이 그룹에서는 교재에 제시된 그런 연습 문제나 그 보충 문제들을 그런 소그룹별로 이렇게 해결하는 활동을 하고 풀다가 잘 모르는 점이 있으면은 그죠?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뭐 도움을 갖다 요청하는 그런 어떤 그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재밌는 그런 또 그 퀴즈를 또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소그룹별 그 릴레이 퀴즈를 갖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그런 또 문제를 갖다가 강의실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고 그죠? 그래서 각 조별로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그 조별로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이렇게 4번 주자를 갖다 선정해서 그죠? 그리고 각 그 해당되는 그 학생들이 그죠?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서 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고 모르는 경우는 그죠? 서로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풀도록 하는 그런 뭐 퀴즈 방법의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그룹별 릴레이 퀴즈를 진행하면 그죠?
이게 보통 그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소그룹별 그 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죠? 아주 정적인 그런 수업이 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님이 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경우는 그죠? 이렇게 제대로 활동들을 그 하지 않거나 그죠? 아니면 일부 학생들만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죠? 이런 어떤 소그룹별 그 릴레이 퀴즈를 갖다 이렇게 그 아이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수행해서 그 한 사람도 나가오지 않고 그죠? 이렇게 수업을 갖다가 익히도록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어떤 수업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그룹별 릴레이 퀴즈 내용은 그죠? 거꾸로 교실 그 프로젝트 그죠? 2015년도 그 미래교실 네트워크에서 그 만든 책인데요. 이 책의 그 144쪽에서 146쪽에 보시면은 이쪽 내용이 그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플립드 러닝 수업이 이렇게 한번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그냥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교수님께서는 그 학생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죠? 심화 활동을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를 갖다 LMS에 이렇게 탑재를 시켜줘서 그죠? 그리고 학생들이 그 시간이 될 때 그죠? 이런 문제들 한번 더 풀어보도록 이렇게 그 유도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일부를 갖다가 또 이렇게 시험 문제로 또 출제를 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이 또 열심히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기도 뭐 될 수 있도록 뭐 하는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챕터의 그 수업이 이렇게 그 끝나게 되면 그죠? 뭐 교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반성 저널을 한번 이렇게 그 작성하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뭐 구글 그 폼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라든지 뭐 수업의 장점, 그리고 개선점, 그죠? 뭐 동영 삶의 장단점, 그리고 뭐 어려웠던 내용들, 뭐 이해가 좀 안 됐던 내용들, 뭐 소감들을 갖다 이렇게 적게 해서 그죠? 그 다음 수업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어떤 그 또 노력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뭐 상당히 뭐 열심히 수업을 뭐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생 설문 결과를 보시면 그죠? 특히 그 수업에 대한 그 준비도 부분을 보시면은 그 사전 동영상을 보고 오는 정도가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른 수강 과목들의 과제가 많아지면서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분립드로잉 수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는 그죠? 이렇게 뭐 15주차 전체를 다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부분 그죠? 뭐 4주라든지 한 6주 정도 그죠?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한번 뭐 권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은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학습 부담이나 그 심리적인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문 그 결과 중에서 그 학생들이 그 가장 어려웠던 내용, 자, 머디스트 포인트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학기가 이렇게 점점점 진행될수록 이렇게 너무 그 학습에 대한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너무 빠른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반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업할 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죠? 그 학생들이 그 수준이 낮다 해서 그죠? 너무 쉬운 내용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나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강의해 주시고 그죠? 모르는 거 다시 한번 또 반복해 주시고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한번 짚어 주는 것이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수업의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그 수업에 그 좋았던 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죠? 교수님께서 항상 그 강의 동영상 그 인트로 부분에서 그죠? 그 본인들의 그 재밌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줘서 그죠? 너무 수업이 재밌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또 교수님께서는 또 수업의 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형을 이용해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수치나 그런 어떤 뭐 공식들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양한 그림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도 상당히 학생들이 좋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릴레이 퀴즈와 같이 그죠? 학생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그죠?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풀이를 갖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실전 문제풀이 실력이 이렇게 그 늘어났다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학생들의 그 수업의 개선점을 한번 살펴보면 그죠? 뭐 교수님께서 뭐 너무 열정이 많으셔가지고 뭐 사전 강의 동영상을 갖다가 그 한 주차당 4개에서 6개를 올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그죠?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을 갖다 제대로 이해하겠어, 그죠? 많은 문제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많은 문제를 갖다 제공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그 힘이 들더라. 그래서 문제를 제공해 줄 때 좀 중요한 문제 위주로 이렇게 그 제공을 해주고, 그것을 확실하게 풀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 학생들이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별로 그 중요도, 그죠?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체크를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합리적인 그런 어떤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죠? 뭐 때로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충분한 그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충분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그 심한 문제를 그때 제공해 줄 때 답까지 제공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정답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명확히. 근데 교수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면은 그 학생들이 공부욕이 좀 꺾일 것 같아서, 그죠? 정답을 좀 뒤에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이 정답을 조금 명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자, 교수님 소회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죠? 자, 플립드 러닝을 자,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사전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자, 수업의 성패를 가르는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 강의실 활동을 자, 어떻게 설계하고 자, 준비하고 자, 운영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저 소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죠? 사전 강의 동영상에 제시할 내용하고, 자, 실제 본 수업에서, 그죠? 다뤄야 될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이렇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많은 교수님이 좀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그죠? 사전 강의 동영상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또 본 수업에서 또 이렇게 또 반복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공계 교과목 같이, 그죠? 이렇게 문제풀이 하는 수업이 이렇게 많은 그런 수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만 이렇게 그 학생들이 풀게 하다 보면, 그죠? 그런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이렇게 현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팀 문제 해결이나 그런 릴레이 퀴즈, 뭐 조별 주제 발표 등죠. 이렇게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자,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소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수업 사례는 그 사범대학 그 교직 과목 그 교육과정 수업 사례고요. 뭐 제 수업 사례입니다. 뭐 제가 기획 출판한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대학교육이라는 그 책 안에 있는 원고와 그리고 1학기 때 수업에 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혼합해서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수업 계획서나 그 강의 계획서를 보통 그 LMS에 보통 이렇게 탑재를 시키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내용들이 이렇게 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그 동영상 수업 계획서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차 강의 동영상을 그 핵심 주제별로 보통 2개에서 4개로 분절해서, 그죠? 뭐 1학기 같은 경우는 총 한 46개 영상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통 그 동영상 하나당 그 15분을 이렇게 목표로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한 20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주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중간고사를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과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8주차 같은 경우는 그 현직 교사를 이렇게 섭외해서 그 현장 연계 특강을 갖다 이렇게 그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15주차 같은 경우는 그 예비 교사들에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다가 제가 그 만들어서 이렇게 한 9분 정도, 그죠? 이렇게 영상을 짧은 것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강의 자료 제작 원칙은, 그죠? 어차피 그 사범대에 들어온 학생들은 교사를 염두에 있기 때문에 중등 임용고시 기출문제 한 제가 20년치를 갖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그런 핵심 개념, 그 코어 컨셉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요. 물론 이제 그 임용시험 출제되지 않지만, 그죠? 뭐 예비 교사로서 이렇게 알아둬야 할 그런 지식이나 태도, 기술 등도 이렇게 강의에 반영해서 이렇게 충실한 강의 자료를 제작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강의 그 동영상을 만들 때, 그죠? 그 PPT 슬라이드 그 첫 화면에 그 강의 주제와 그리고 그 제 사진을 갖다 매주차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호기심을 좀 유발하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의 반응이 뭐 생각보다 이렇게 좋게 그 나오더라고요. 자, 저는 그 수업 그 도입 부분에 그 교육 이론가들의 그 사진과 그런 대표 저작을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학생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직접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뭐 교육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도입 부분에는 그죠? 학습 목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학습 목표 대신에 그 학생들의 그 학습의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의 윤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도식화 슬라이드를 하나 이렇게 삽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삽입해 주다 보니까 그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고 핵심적인 개념과 핵심적인 그런 주제를 갖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그죠?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어떤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는 그죠? 제가 그 조언 속에 그 PPT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보통 그 학기 초에 그 수강 정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수강 정진 끝나고 난 뒤에 자, 2주차 수업 때 그죠? 이렇게 학년별, 자, 성별, 이렇게 전공별 그죠? 이렇게 안배를 해서 조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제가. 그래서 한 조당 한 4명에서 6명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학습자들은 만다 조별 카톡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조언을끼리 소개를 하고 자, 조장을 정하고 조명을 이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진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그 조언 소개 PPT를 만들어 주고 그죠? 만들어 줄 때 제가 또 이렇게 또 교수자가 또 장면을 하나 또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조 분위기에 맞는 음악도 하나 삽입해 주고 이것을 카톡방에 또 공유를 이렇게 해 줍니다. 뭐 기본적인 뭐 실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사례들을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동영상 본문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고 난 뒤에 그 수업 정리 파트에서 그 임용 시험 그 기출 문제들을 제가 뽑아 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그 교사의 그 임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임용고사 기출 문제 올려주다 보니까 자기 수준들을 갖다 한 번씩 점검할 수 있고 아 내가 열심히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어떤 그 학습 의욕을 갖다 고지시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자격증 관련되는 그런 어떤 교과목에서도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한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종료되고 난 뒤에 그죠? 저는 항상 PPT 슬라이드 제일 마지막에 Q&A 과제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어떤 정답이 없는 그런 비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과제를 수행해서 다음 주까지 카톡방에 올려서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그런 어떤 Q&A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Q&A 과제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경험, 그리고 수행 과제를 보면서 그런 자신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어떤 집단지성 힘을 추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2021학년 1학기 제가 상반기에 수행했던 과제는 1주차의 교과와 학생의 그런 삶의 통합, 2주차는 그런 재해석하기, 3주차는 나의 성장 경험 공유하기, 자, 4주차는 네모칸 채우기, 자, 5주차는 그런 교과와 사회의 통합, 자유 연상하기, 자, 6주차는 노래로 표현하기, 7주차는 X대기라는 유형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죠? 학생들에게 A4 한쪽에 글로 쓰는 과제를 이렇게 출제하니까 뭐 과제를 잘 쓰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이 과제를 못 쓰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괜찮다. 그래서 뭐 글을 잘 쓰는 학생들은 글로 제출하고 뭐 자기 시를 잘 쓰는 학생 시로 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라. 아니면은 뭐 음악을 잘하는 학생들 노래를 이렇게 한번 불러서 과제를 제출해라.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들은 뭐 그림을 그려도 좋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그런 과제들을 갖다가 이렇게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마다 각자가 그죠 강점이 있는 그런 어떤 표상 형식, 그런 표현 형식들을 갖다가 표현함으로써 그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어떤 사유의 폭과 그런 세상을 보는 눈들이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강의,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과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래로 표현하기 과제는 그죠? 제가 지금도 뭐 기억에 남는 과제가 한 두 개 있는데
그 2005년도에 그죠? 2005년도 같으면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도 없고 그죠? 이렇게 그 뭡니까? 카세트 테이블 이렇게 그 노래를 듣던 그런 어떤 시대인데 이 당시에 그죠? 이렇게 그 어떤 학생이 이렇게 그 존 두이의 그 민주화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그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갖다가 노래로 좀 표현할 수 없냐고 해서 좋다 그 노래로 표현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녹음을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저는 막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테이프를 갖다가 과제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상이 남고 있고 이 테이프 과제는 지금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2018년도에 그 대구대학교의 그 어떤 학생이 그 소크라테스 이렇게 그 플라톤의 국가론 수업을 갖다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이것을 제가 그 노래로 이렇게 과제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 가수가 꿈인 학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얼마든지 표현이 좋다 해서 이렇게 과제를 갖다가 받고 있는 그 파일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인상적인 어떤 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들을 대표적인 두 개 사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의 교육은 왠지 어린이가 사는 나라일 것 같아서 교육의 미래가 밝게 빛나고 국가 역시 매우 밝게 빛나지. 민주인간 양성하고 아동의 개성 중시한 두이는 내게 참교육을 전해주고 있잖아. 두이 당신은 내게 소크라테스 수업 속에 영영 답을 원하던 세상에서 벗어나 답이 없는 세계에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의 울림이 내 주변을 감싸네. 어둡고 힘들 거라 생각했던 이 길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주네. 가보지 않아 두려웠던 것이고 나를 드러내보지 않아. 중간고사를 치고 난 뒤에 그 Q&A 과제는 그죠?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9주차는 구체적인 그 예를 제시하기, 뭐 10주차는 그 3분 스피치, 그리고 11주차는 뭐 기획서를 만들기, 자 12주차는 그 자신의 그 교육 철학을 점검하기, 뭐 예전에는 그 인포그래픽으로 그 표현하기도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주차에는 그 템플릿 작성하기, 그리고 또 예전에는 그 자료 찾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4주차는 그 수업 되돌아보기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수강 학생들이 한 80% 정도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그런 표상 형식의 과제에 그런 상당히 그 만족을 그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20%의 그 학생들은 매주 그 Q&A 과제가 상당히 그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2학기 때는 이런 Q&A 과제를 좀 적정화해서 한 50% 정도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뭐 2주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좀 줄일 예정입니다.
세 번째 그 수업 사례는 그 현대 물리학과 그 인간 사고의 그 변형이라는 그 수업 사례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 그 물리학과 그 김찬주 교수님의 그 수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온라인 수업과 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뭐 간접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그 한국교육개발원의 그 대학 교수 13인의 그런 명강의에 그 실려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사학습개발센터 특강 자료를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주 교수님의 그 가장 그 수업의 특징은 그죠? 뭐 제가 가장 감명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24시간 그 상호작용 시스템인데요. 그 LMS에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면 그죠? 24시간 안에 이렇게 답글을 그 달아준다고 합니다. 보통 한 학기에 그 1,500개에서 3,000개의 질문에다가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는데 그죠? 저는 막 엄청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에 1,500개, 3,000개 질문을 답을 단다는 게 사실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아마 교수님의 그 열정이 뭐 대단한 것이고 그죠? 뭐 꼭 이렇게 그 1,500개, 3,000개 질문까지는 뭐 달아듣지 못하더라도 그죠? 뭐 이렇게 LMS에다가 학생들 질문을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달아주는 이런 시스템들은 한번 그 교수님들 수업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 그 즉석 질문 답변 시스템인데요. 그죠? 이게 뭐 아주 재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질문의 원칙을 보시면 그죠? 자, 1번. 자, 시기 불문이다. 자, 아무 때나 말을 끊고 질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길이 불문이다. 자, 속으로 질문 내용을 미리 정하느라 애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준 불문이다. 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닌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다른 학생들도 모르는 것은 매우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번째, 눈치 불문이다. 나나 다른 사람 눈치를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고 그죠?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오픈된 마인드를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질문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런 다른 사람이 한 질문을 통해서 그죠?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내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그죠? 많은 교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유념해 뭐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이론적이고 그죠? 이렇게 그 탈맥락적인 과제를 이렇게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learning by doing, 저 행함을 통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그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력과 관련해서 그죠? 이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체중을 재보면서 그죠? 그 중력에 대한 지식을 갖다 이렇게 몸소 이렇게 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뭐 놀이기구나 뭐 지하철에서 이렇게 몸무게를 재보면서 이 중력의 개념들을 뭐 실질적으로 몸속으로 익히는 어떤 그런 과제를 갖다 이렇게 그 수행을 그 하고 있는데요. 아주 멋진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어떤 그런 과제들은 그죠? 뭐 참평가다, 뭐 실제 상황 평가다, 그죠? 실제 상황에서 그죠? 상황과 유리되지 않는 뭐 이런 과제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내주실 것을 뭐 교수님들께서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 과목 그 강의 자료를 보시면 그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첫 번째 수업 시간에 그 학생들에게 그 양자 역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 지식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진행해서 그죠? 그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수업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그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가 많이 이렇게 그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공 과목 강의 자료 그 강의 노트가 되어 있는데요. 자, 미완성 강의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학생들과 공유해서 그죠? 한 학기 동안 수업이 끝난 뒤에 그죠? 이런 강의 노트를 완성시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료들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교수님께서 한번 뭐 시도해 보실 것을 뭐 적극적으로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공 과목 그 강의 자료, 자, 질문 모음인데요. 그죠?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 그 주요 내용들을 이런 정리하는 그런 질문 모음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유하고, 그죠? 그 이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죠? 학생 스스로 아니면 교수님과 같이, 그죠? 이렇게 답을 갖다 이렇게 그 만들어 가는 것들, 뭐 이러한 어떤 그 수업 자료도 상당히 그런 어떤 좋은 수업 자료에 그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전공 과목 강의 자료 중에서 자, 핵심 내용 정리 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내용을 정리한 카드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그죠? 학생들이 등교할 때나 뭐 쉬는 시간, 그죠? 아니면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죠? 상당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핵심 내용 정리한 카드는 그죠? 보통 이렇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방학 때 그죠? 시간 되실 때 한번 이렇게 카드 정리 작업도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학기 중에 시간 되실 때 이런 카드를 정리해서 그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그죠? 뭐 수업의 그런 어떤 그 효과성이나 그 효율성, 이런 매력성의 측면에서 그죠?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교수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그 시도해 보실 것을 뭐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주 교수님의 그 제안을 한번 볼까요? 자, 강의 만족도는 자, 강의 준비에 투자한 시간과 자, 노력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죠? 그리고 이 강의에 대한 그 교수님들의 애정과 그 열정, 그런 자부심, 그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그 교수님에게, 그죠? 이렇게 자유롭게, 그죠? 부담 없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이렇게 그 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한번 잘 우리가 유념해서 우리가 한번 뭐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수업 사례는 그 교양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음악과 미술사이라는 그런 수업인데요. 전 그 대구 가톨릭대학교 그 자율전공학부의 그 정우진 교수님 수업 사례입니다. 뭐 교수님께서는 그 학부 때는 그 음악을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 이렇게 미술을 또 이렇게 그 전공하셔가지고 자, 음악과 미술을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수업을 갖다 이렇게 그 아주 멋지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 대구 가톨릭대학교 그 교사개발센터 연구교수 있을 때 저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 그죠? 이 K목 사업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죠? 제가 보고서 쓰고 해서 이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K목 공개 강좌도 이렇게 그 개발해서 현재 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는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뭐 K목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시간 되실 때 이 수업 한번 보시면은 뭐 되겠는데요. 자, 이 수업의 특징이 뭐냐면 그죠? 교수님께서 이렇게 방학 때 그죠? 이렇게 그 시간을 내서 그죠? 이렇게 다양한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그죠? 미술관 이런 전시관들을 갖다 가서 그죠? 직접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 수업 사례에 그 반영하는 그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뭐 진짜 뭐 교수님 전공에 뭐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그 뭐 교양 수업이 되겠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들은 그죠. 뭐 교수님 열정들을 우리가 한번 뭐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을 운영하실 때 그죠. 그런 전문가들을 또 찾아가셔 가지고 그 전문가들과의 대담했던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촬영해서 그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또 수업에다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들 열정이 그 너무나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그 수업을 갖다 듣는 학생들은 뭐 상당히 그 뭐 대만족이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죠? 뭐 K목 사이트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뭐 보실 것을 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수업 사례는 그 국제정치학 사례인데요. 그 전 그 피츠버그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그 골드스타인 교수의 수업 사례 되겠습니다. 자, 2008년도에 그 EBS 뭐 다큐멘터리도 소개가 되기도 했고요. 뭐 최고의 교수라는 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 그죠? 그 수업과 관련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수업을 할 때 관련되는 그런 복장들을 갖다 직접 이렇게 입고 온다 합니다. 아주 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 그죠? 이렇게 그냥 그 책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PPT를 갖다 이렇게 줄줄줄 읽는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 학생들에게 수업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죠? 뭐 관련되는 그런 사진이나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어떤 신문 기사들 이런 것들을 스크랩에 와서, 그죠? 이렇게 수업을 갖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열정이 뭐 대단한 교수님입니다. 그죠? 그 교수님의 그 얘기를 한번 그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과거, 자, 교수님들이, 자, 강의실에서 앉아서, 자, 주저리 그저 수업만 할 때, 자, 학생들은, 자, 하나, 둘,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자, 교수라는 직업은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 학생들이 그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나의 학창 시절을 늘 기억하려고 한다. 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자, 오후 수업에 갔는데, 자, 교수가 가져온 자료만, 자, 줄줄 읽어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혹은 자, 지난 시간에 제출한 시험지를 돌려주지 않을 때의 그 불안감이 자, 얼마나 크는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 나는 내가 싫어했던 그런 교수들이 한 실수를 다시 저지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수업을 운영하는 뭐 교수님들이 많이 그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그 교육 철학을 한 12가지 정도 이렇게 그 책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을 뭐 잠깐 뭐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수업은 제 시간에 시작하고 제 시간에 끝낸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그 학생들에게 최소한 일주일 전에 그죠? 이렇게 강의 영상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그죠? 뭐 실시간 수업 같은 경우는 그죠? 그 수업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뭐 공지하는 것이 그죠? 상당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강의 노트는 현재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할 때 그죠? 자, 옛날 그 뭐 지도 교수님들이 공부했던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또 반복해서는 곤란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현재 시점에서 그죠? 항상 그런 어떤 강의 자료들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업데이트해서 그죠? 이렇게 강의를 한번 운영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동영상 그 수업을 갖다 이렇게 진행하실 때는 그죠? 이렇게 그 직전 학기에 썼던 그 영상들을 그대로 그 사용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그 학생들의 그런 어떤 그 반응이나 요구들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들을 수정해서 그죠? 항상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수업을 그 사용하실 것을 뭐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죠? 항상 그 수업을 하기 전에 그죠? 이렇게 계획을 갖다가 짜서 그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그 수업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항상 그 교수님들께서 수업 준비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그 학생들의 그런 참여를 기대하되 학생들을 난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학생들이 수업에 그죠?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죠?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교수자 역할에 따라서 그죠? 그런 어떤 학습자들의 그런 배움의 그런 효과가 그죠? 극대화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교수 역할들을 항상 그죠? 이렇게 유념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죠? 그 강의 노트만 읽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뭐 강의 노트를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PPT 슬라이드를 갖다 그대로 이렇게 읽는다든지 해서 곤란하겠죠. 그죠? 그 핵심 개념이나 원리들을 갖다가 그죠? 좀 알기 쉽게 그죠? 쉬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든지 그죠? 아니면 신문 기사라든지 뭐 그래프라든지 뭐 그런 시각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한번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요소들 갖다가 좀 일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그죠? 그 어떤 게 그 수업 계획서, 강의 계획상에 그죠? 이렇게 그 평가라든지 수업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정했으면 그죠? 뭐 가급적이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짤 때라든지 수업을 설계할 때 그죠?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죠? 어떤 강의 계획서나 수업 계획서하고 실제 수업에 이렇게 틀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그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죠? 혹시나 이렇게 변경할 때는 그런 학생들에게 충분한 그런 안내를 갖다 해주는 것이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골드스타인 교수의 교육 체력 일곱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 그죠? 학생들이 그죠? 교수인 본인을 갖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항상 해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교수님들의 그런 연구실이나 그죠? 그런 교수님의 휴대폰 그런 카톡들을 갖다가 그죠? 언제든지 개방해서 그죠? 학생들이 부담 없이 그죠? 이렇게 교수님과 얘기할 수 있도록 뭐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그죠? 그런 나의 수업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나는 추천서를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아니면 내 지도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아홉 번째는 그죠? 학생들이 책을 많이 사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책값들이 그죠? 뭐 최소 2만 원 이상이나 3만 원, 뭐 경우에 따라서 4, 5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갖다 이렇게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죠? 많은 책을 사기보다는 그죠? 교수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그죠? 많은 자료를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그죠?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이렇게 하는 수업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수업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되는 그런 어떤 교과서나 아니면 뭐 다른 교과서들도 참조해서 그죠? 다양한 그런 교과서나 다양한 그런 수업 자료들을 활용해서 그죠? 학생들이 그런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나 분량 내에서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자, 11번째는 그죠? 학생들의 그런 리포트와 시험지에 대해서는 그죠? 항상 의미 있는 코멘트를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그죠?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교수님들께서 좀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그죠. 무엇보다도 그죠. 나는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죠. 학생 말을 항상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고 그죠. 그다음에 좋은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죠. 뭐 다른 교수님들의 그런 말들 아니면 뭐 교사서 개발센터에서 이렇게 뭐 다양한 그런 특강 뭐 교수님들이나 그죠. 교육학 그런 서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필요하다고 골드스타인 교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드스타인 교수의 그 12가지 교육 철학들은 그죠. 우리가 그 교육을 할 때 그죠?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는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꼭 좀 이렇게 좀 숙지해 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제가 그 좋아하는 그 한자 문구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어 그 제6장 그 옥녀편에 나오는 그 한자 문구인데요. 자, 문질 빈빈이 되겠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뭐 꾸밈이다 혹은 바깥이다 뭐 겉모양 뭐 거칠해 뭐 외모 뭐 형식이 되어 있고요. 자, 질이라는 것은 그런 바탕 혹은 그런 안, 그 본질, 뭐 인격, 그런 내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과 관련해서 그죠? 자, 문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그 표현하는 것이 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질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만다 서로 이렇게 균형이 있을 때 그죠? 이렇게 그 사랑이 그죠?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 그죠? 문이라는 것은 그죠? 음식의 그런 어떤 모양이 되겠고요. 그죠? 자, 질이라는 것은 음식의 그 맛이 되겠습니까? 그죠? 음식의 그런 어떤 예쁜 모양과 그 예쁜 맛들이 만다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음식이 그죠?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교육 활동에서 그죠? 자, 문이라는 것은 그런 교육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뭐 수업 노하우나 뭐 기술들 그죠? 뭐 온라인 수업 관련된 다양한 그런 기법들이 되겠죠. 그리고 질이라는 것은 그런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교육의 본질적인 그런 가르침과 그런 학습이라는 그런 본질이 되겠는데 그죠? 이런 형식과 내용이 만나서 균형이 이루고 조화를 이룰 때 그죠? 교육이 그죠?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업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운영할 때 그죠? 뭐 교육만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 테크니컬 그런 수업한 기법들만 이렇게 너무 강조해서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어떤 수업의 그런 형식과 그런 어떤 그 교육의 본질이 만다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마다 교육이 이렇게 빛나게 되고 그런 학생들의 그런 성장이 또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을 뭐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유념해서 이렇게 그 수업을 운영하시고 뭐 수업을 준비하시고 하시면은 뭐 좋은 수업을 갖다가 모두 운영하실 거로 이렇게 뭐 믿겠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참 오랜 시간 동안 그죠? 이렇게 그 강의를 들어주셨는데 그죠? 너무 이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강의라는 것은 아무리 재밌게 하더라도 그죠? 진짜 그 듣는 것이 사실 뭐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뭐 감사드리고요. 그죠? 혹시 교수님들께서 뭐 수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그죠? 언제든지 뭐 저한테 뭐 전화라든지 문자, 카톡 뭐 메일 주시면 그죠? 제가 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부족한 강의지만 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